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2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회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로 자세, 기본적인 호흡을 중심으로 한 질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내면적인 마음 자세를 중심으로 한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명상 수행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셨고요. 또 다른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나 괴로움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두 번째 질문이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1단계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이란 거는 결국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고통이 없을 것인가,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순서로 임해 왔는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는 호흡 또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 사띠 알아차림이란 지금 금 밑에 마음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마음을 지켜보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쉬고 있는 내 호흡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번뇌망상, 현재가 아닌, 현실이 아닌 과거와 미래로 오감에 따른 불안감, 과거로 돌아가면 뭐죠? 예, 계속 후회와 원망이라는 불필요한 사고로 스스로가 매달리게 됩니다. 미래로 가면 오지도 않은 막연한 두려움에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함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번뇌 망상을 이 아닌 현재로 모아주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현재 이 호흡에 집중하다가 보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막 가쁘다가도 점점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호흡이 안정적이면 이 호흡은 뭐하고 연결이 되죠? 결국 마음 상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 또한 안정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불필요한 불안, 근심, 걱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네. 불필요하게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고 대부분 바라는 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질 확률은 별로 안 되죠. 예, 별로 안 돼요. 실제 이루어질 확률은. 그런데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자기 스스로 족쇄를 쳐가지고 막 그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왜 안 됐을까? 안 될 걸 기대했는데 그래 놓고 뭘 안 될까 그래. 예. 그래서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다 보면 누가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쓸데없는 부분으로부터 벗어나고 불필요한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감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호흡이 안정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스스로 스트레스나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평정심을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점 더 명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진정한 평화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 일시적인 내려놓음이 아니고 정말 평정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청정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혜의 눈을 뜨게 된다고 그랬죠. 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밑에 해가 들어가 있죠. 날일이 들어가 있죠. 그 뭔 뜻이라고 그랬죠? 밝은 태양 아래 보면 모든 게 어떻게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뚜렷하게 말이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지혜의 눈으로 하는 깨달음을 갖고 가는 존재, 나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진정한 평화의 행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 결국 1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의 안정,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난다.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뭐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서 실제로 그러면 그런 명상을 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정말 스트레스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움직일 때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에서 극복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학적 관찰이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굉장히 원활하게 편안한 순환이 이루어지죠. 특히 여러분들 명상을 하실 때 구겨진 자세가 아니고 몸을 바르게 펴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기라든지 혈관계가 곧게 고르게 펴진 상태에서 안정적인 호흡을 갖고 갔으니 어떻게 해요? 몸속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원활하게 혈압 혈류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뇌에 흐르는 신경계 조직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종국적으로 행복 호르몬이라는 물질 형성을 도와주죠. 한편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코티솔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과다 분비가 되면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노화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혈류, 혈압이나 마음, 뇌파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코티솔의 과다 분비를 억제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에 있어서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엔돌핀도 돌고 그러다가 도파민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물질로 갔다가 점점 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옥시토신으로까지 연결되는 긍정의 호르몬 분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나타났다시피 마음을 안정되게 갖고 가는 이 수행이 명상이었고 이 명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안정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스스로 행복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문들이죠. 서구에서부터 명상이 역수입되어 들어와서 오늘날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번역을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용어가 원래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한문으로 념이라고 표시하는 이 념의 빨리어 원어가 사띠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한문으로는 념으로 옮겨왔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념이라는 우리 생활 속에 한문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 가까이 더 오래전부터 와 있는 념이라는 한자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검금 마음심이에요. 지금 마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는 얘기. 마음 챙김이란 마음이란 나라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범위는 생각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나라는 그 존재가 챙긴다. 뭘 챙긴다?
대상을 챙긴다. 내가 보는 대상,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대상으로 챙기고 관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대부분은 우리가 명상할 때 기본 명상에서 뭘 봤어요? 내가 내 호흡을 바라봤죠. 호흡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내가 내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객관적인 자세에서 자기를 돌아본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대상을 돌아볼 때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챙김을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념,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는 이 단어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지혜할 때 지라는 단어, 이 두 개에서 마음 챙김의 요체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대상, 자기가 보는 대상에 대해서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로 바깥으로, 내 마음이 보통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번뇌망상 바깥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잡생각을 따라 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를 돌아보고 냉정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서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혜, 지.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마음 챙김이다. 그 수행이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질문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인드풀니스라는 역수입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는 그 명상 수행의 기초가 대부분 이 마인드풀니스 또는 MBSR이라고 해가지고 마인드풀니스 기초로 한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아까 그랬어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불안 해소합니다. 이 기법이 마인드풀니스를 기초로 한 MBSR이라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나타났듯이 기본적으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기초로 한 스트레스 해소법. 네. 이 수행법이 MBSR, 그 기초는 마인드풀니스였는데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이념을, 수행법을 정착시키신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기반을 가지고 왔느냐? 위파사나 수행에서 기반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러면 위파사나는 무언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집중 사마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마타 수행, 집중 명상이라는 영역이 있고, 위파사나 통찰 명상 또는 관찰 명상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호흡 관찰, 아나바나 사티라고. 아나바나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의 그 빨리어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흡이죠, 그죠?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아나바나 사티. 사티는 뭐였어요?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 호흡 챙김이잖아요. 네, 그 알아차림을 호흡을 통해서 봤는데 아나바나 사티를 할 때 요체는 그러니까 호흡의 여러 군데를 보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오는 지점, 대부분들 어디서 들어오죠? 코앞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코앞이라는 부분을 관찰을 한 거예요. 코앞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호흡을 보는 것이지 물리적인 그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숨자리, 그 숨자리를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그 뭐가 생겨요? 집중이 생기죠. 네, 그게 집중 명상, 사마타 수행이라면, 위파사나 수행은 뭐냐? 제가 위파사나 명상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위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여러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여러 가지. 파사나는 관찰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관찰한다. 사마타는 집중이잖아요. 한 가지를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고, 위파사나는 여러 가지를 본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할 때 사념처 수행이라고 그랬죠.
산염초라 뭐였어요? 몸? 네. 신수심관이었죠. 네. 신,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 수, 감각, 세 번째 마음. 몸하고 마음 사이에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감각이잖아요. 그죠? 네, 감각이에요. 네.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요 과정이죠. 거꾸로 내 마음의 어떤 액션에 의해 가지고 감각이 전달되기도 하고, 요 중간에 있는 매체가 감각이라는 매체죠. 그래서 몸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 사이에 있는 감각을 관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연, 그 현상을 관찰하고,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의 관찰에 있어서도 위파사나 관찰은 뭐냐면 호흡 자리 한 군데를 본 게 아니고 바디 스캔, 서양에서 쓰는 바디 스캔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머리 이 털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표면적인 부분을 쭉 스캔해서 5분 단위로 쭉 그 감각을 훑고 내려가고, 다시 위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내피, 살갗 부분, 뭐 여러 가지 혈관, 장기들, 심장 이런 부분을 훑고 쭉 와서 뇌에 이르기까지를 훑고 들어가고,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서 뼈라는 부분을 보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 들어가는 게 위파사나 명상이었다. 위파사나 수행이었다. 그러면 대충 위파사나 수행하고 사마타 수행하고 구분이 가시죠. 사마타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에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 위파사나는 하나에 집중하는 대신 쭉 훑어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방법. 근데 사실은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를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는 못 알아차리잖아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마타 수행이 없이 위파사나 수행이 갑자기 생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죠? 네. 근력 형성부터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무게와 웨이트도 될 수 있고 한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라는 집중, 몰입으로 들어가서 알아차림에 대한 힘이 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도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생긴 거죠. 네,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종국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전체 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비로소 세상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상의 존재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가게 된다. 그 수행 과정에서 위파사나는 지혜 영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몰입, 사마타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면 집중해 갖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차갑다라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가만히 불안한 걸 가라앉히고 한 호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지나친 강제를 구하면 막 그냥 온데 아프고 그냥 짜증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노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새를 새장 안에 가둬뒀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문을 열면 그 새는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열린 새장이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대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나갔다가도 배고프면 돌아와. 그냥 뭔가가 불안하면 돌아와. 네, 그거라는 거죠. 사랑과 연민이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해서 강제력만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는 어루만져줌, 자신에 대한 연민, 사랑, 치유. 그래서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감사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래야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같이 새록새록 편하게 잠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는 집중을 요하지만 사랑, 연민이라는 기본 자세를 통해서 부정이 아니고 긍정적인 어루만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느 순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라. 그게 지혜다. 그래서 위파사나 쪽에 가서 이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지혜라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이 사랑 연민이었다면 이쪽에서 지혜라는 영역으로 가서 종국적으로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타 수행 아나빠나가 사티 명상이라는 게 결국은 분리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냥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뭐 이게 없이 이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힘들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정해라는 3단계 세 가지 영역의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평온, 진정한 행복, 진정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개정해가 뭐냐라는, 개는 규율입니다. 도덕입니다. 예, 도덕이라는 영역. 그래서 불교에서는 표현할 때 지계 그러죠. 예, 계를 지킨다. 예, 뭐 일반인으로서 지켜야 될 계, 또는 성녀로서 수행자로서 지켜야 될 계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사마타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지혜 개발, 위파사나라는 통찰이라는 그 3단계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종파나 이 학자에 따라서 또는 스승들에 따라서 그 순서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나 일반적인 견해는 삼층집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3층집을 지음에 있어서 1층 없는 2층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고 2층이 없는데 3층을 갑자기 공중에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종국적으로 가야 되는 게 지혜를 얻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지혜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지 않느냐. 이 개념을 다르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는 게 고요 침묵, 이 침묵을 통해서 평온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흙탕 물을 떴어요. 진흙탕 물을 떠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물을 맑게 만들까라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이거를 뭐 불고 흔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내려놓고 있으면 물보다 가벼운 찌끄러기는 위로 떠오를 것이고 무거운 놈은 가라앉을 것이다. 비우고 가라앉히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면 사마타 수행 부분이었다면 사마타 수행이었다면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막 불안하고 번뇌망상을 뭐하는 게 가라앉히는 거죠. 흙탕물을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가라앉히는 과정이 사마타였다면 위파사나는 이렇게 다 가라앉고 나면 뭐가 돼요? 맑은 물만 남게 되죠. 그 위에 부분은 걸러낼 수가 있죠. 네, 또는 붓고 나면 가라앉은 부분을 건져낼 수 있죠. 그래서 가라앉혀진 상태에서 오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맑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혜 개발, 반야, 통찰, 위파사나였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염된 하천수에서 끊임없이 공장에서 오염수를 갖다가 붓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오염수를 갖다가 놓고 정화시키고 내려놓은들 내가 정화시킨 양보다 더 많은 오염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순간 가라앉혔어도 내가 어제 내 딸한테 욕했던 부분, 내 마누라한테 저기 했던 부분이 계속, 개란 거는 이런 거예요. 오염원을 최소화시키자는 부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가자는 게 개라는 부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화시키고 못 막아낸 한은 지금 앉아서 아무리 여기 있는 부분을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순간 앉으니까 이게 또 있었지. 오늘 지웠는데, 오늘까지 있던 거를 지웠는데 내일 가니까 이거 오늘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쁜 짓 막 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피해를 준. 죄란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남이 싫어하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게 그게 죄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회 단어로는 죄고. 그죠? 네.
뭐 종교법에서도 또 종교 율에 따라서 뭐 저기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선한 행동을 하자라는. 예. 그래서 계라는 부분,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죄 짓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을 조심하자. 그게 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른 생활. 예. 바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부분이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오염원들에 대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제거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온한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자. 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명상에서 얘기를 할 때 앉아서 어떻게 하고 그 부분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예, 일상생활에서 조심하고 피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엄청난 부분, 오염은 차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빠져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개정해란 결국은 삼층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갑자기 지혜의 눈이 벌쩍 띄어져가지고 세상이 보인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훈련이 안 된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이 명상 지도자마다 명상 수행법이 가지각색이어서 혼란스러워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뭐 어떤 단체에 가니까 뭐 이렇게 가르치시고 어떤 단체에 가니까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명상이란 공부해서 된 그 이론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냥 책 열심히 있으면 행복하고 그죠? 책만 많이 읽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 예,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안 그렇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 공부는 하되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마음 수행을 스스로 해야 된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달이라는 부분을 어떤 스승이 가리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뭐 이 포인트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가락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으로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체는 뭐냐면 저 달이라는 절대 진리, 그 깨달음, 그 평화의 세계를 가리킨 것이지 손가락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포인트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이걸 가리킨 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의심이 가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갔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대부분은 우리 대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좀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이비 같은 방법을 뭐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처음부터 의심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나름 검증된 단체고 스승이고 그런 방법이라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는 그거는 일단 믿고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 관찰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방법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믿고 들어가 보고 거기서 나름 또 배우고 거기서 부족하거나 그 다음 더 좀 풀리지 않는 궁금증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또 그 다음 단계에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조금만 가다가 조금 의심난다고 아닌데 하고 또 돌아 나오고 또 돌아 나오다가 보면 어떻게 평생 못하죠. 네, 평생 못하죠.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검증된 방법이고 단체고 스승이라면 일단은 믿고 한번 가보는 게 방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입니다. 예, 명상하려고 앉으면 자꾸 잡생각이 하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꼭 명상하려고 앉으면 그냥 별 생각이 다 나고 또 뭐 심하게는 그러니까 성인들의 생각까지 뭐 막 그냥 앉으면 괜찮았는데 앉으니까 자꾸 성인 생각이 막 나고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저도 뭐 솔직히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라고 생각할 정도가 전혀 앞 행동하고 뒷 행동하고 오늘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들이 떠오른 적이 많아요. 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흔히들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의학자 분들 중에서 상당하신 분들이 그 think라는 표현에 대해서 I think가 아니고 it think, it rains, it wins라는 표현처럼 비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비를 뿌린 게 아니고 나 외에 어떤 것이 비를 내리게 만드는 거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 무엇이 바람을 불게 만들었듯이 생각 또한 I think가 아니고 it thinks가 맞는 거 아니냐. 내가 통제해서 내가 의지로 만들어 나온 생각이 아닌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 네. 그렇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명상을 하는 거죠. 예, 그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굳이 뭐 명상 안 해도 생각하지 마 이러면 되잖아. 근데 생각하지 마 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을 통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못 끼어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 조심하라고 그런 게 뭐였어요?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할수록 뭐예요? 자꾸 더 생각이 난다는 거죠. 예. 문을 닫아놓고 막아놓을수록 어쩌다가 실수로 문이 열려버리면 이 강아지는 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예. 열려져 있는 집은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생각을 쫓아나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자, 바깥으로 나간 마음, 생각을 안으로 불러들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모든 생각을 100% 내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냥 조건이 되면 과거에 입력되어 있던 무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함수관계에 의해서 뭉글뭉글 솟아져 나가는 거를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를 억지로 그놈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으로, 내 호흡으로, 보고 있는 호흡으로 그냥 돌아온다. 아이고, 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냅다 두고 치우려고도 하지 말고 냅다 두고 그냥 호흡, 내가 관찰하거든, 내가 마음이 챙기고 있던 그 대상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요놈들이 약해져 간다. 내 집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에너지가, 명상의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잡생각에 대한 부분으로 주의를 덜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의가 뺏긴다는 거는 명상 에너지가 약하다는, 명상 에너지가 약하고 불안하면 불안해지면 자꾸 잡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 마음이 안정될수록 그런 잡생각은 잘 안 나죠. 서로 의존적인 관계죠. 잡생각이 난다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자기를 탓할 필요가 없다. 그건 내가 통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냥 별 생각이 다 나는구나. 근데 지금 나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호흡으로 돌아가자 해서 명상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잡생각들은 아우르고 내가 오롯이 알아차림 챙기고 있는 대상으로 집중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본다는 부분이 그랬죠. 아까 아나바나사티가 호흡 명상을 모든 명상 수행법 중에서 기초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호흡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과의 연결선상에 있다. 내 호흡이 안정되면 내 마음 또한 안정될 것이고 내 마음이 안정적이면 호흡이 거칠 수가 없게 되겠죠.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호흡은 뭐를 확인시켜 줍니까? 살아있구나라는. 세상을 뭐 굳이 마음이라는 정신이라는 영역하고 몸이라는 영역으로 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몸이 내 것인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은 아직 숨쉬고 있네. 아직 숨쉬고 있네.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관찰이 호흡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 상태 또한 호흡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이므로 그래서 호흡 관찰을 통해서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호흡 관찰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수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라는 부분을 명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놓고 강조를 해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명상은 종교적인 행위인가요? 빌 게이츠가 했던 질문이고, 예, 많은 사람들이 유발 하라리도 저런 유의 질문.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하면 뭐 불교 이쪽하고는 노웨이죠. 굉장히 강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우리들보다 어떻게 더 명상에 심취할 수 있었을까를 놓고 보면 명상의 종교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제가 어느 회 때 여러분들하고 명상의 사상적인 기본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명상은 그러니까 불교 철학에서부터 기반을 해갖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한테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 좁은 의미의 종교를 얘기를 한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이란 뭐죠?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예요. 예, 신과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따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절대 복종의 관계입니다. 신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불교는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그래서 이 명상, 불교 수행법에 기반한 명상이란 대표적인 인문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존재를 돌아보기.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잖아요. 그것도 누가 그냥 신이 가라사대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관찰해서 자기가 찾는 거잖아요. 예, 나의 존재, 나와 이웃의 존재, 세상의 그 존재에 대한 본질의 이해라는 부분. 예, 그래서 인문학이란 뭐죠? 사람 중심이죠. 사람의 세계관을 공부하고 체계화시킨 게 인문학이었잖아요. 철학 또한 인간의 사상 체계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을 타치한 게 아니라 인간과 신의 관계를 본 게 아니고 인간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돌아보고 왜 불안하고 왜 이런가라는 부분을 스스로 발견을 해서 스스로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구하고 제대로 눈을 뜨고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 대한 수행이었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명상에 들어와서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그러니까 예를 든 서양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 마인드풀니스를 절개하고 하물며 유발 하라리 같은 유대학자도 대표적인 명상 광신하면 좀 이상하지만 명상 매니아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이 명상 수행을 위한 특별한 의례나 의식이 있나요? 향, 주문, 복장. 예. 신앙이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권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신앙이 있다면 결합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고요하고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믿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내려앉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캐톨릭 성당이 보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네, 어마무시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위압감, 나쁘게 표현하면 위압감을 줘서 내려앉히게 어디 감히 쳐들고 눈 아래로 깔지 못할까? 겸허하게 만든다는 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까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칼을 든다고 해서 신념 있는 사람이 칼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이다가 보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그 가르침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위압적인 게 등장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하고의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자비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서 진정한 사마타를 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라야만 진정한 그러니까 멈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진정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들여다가 보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게 아니면 뭐가 돼요? 고집이 되는 거죠. 괴물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의례나 의식은 필요에 따라서 방편적으로 자신의 도움이 된다면 쓸 수 있지만 그런 의례나 의식이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답이 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기법, 인연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질문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공, 비워야 된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얘기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상이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무상이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개념을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을 보라는 게 왜? 계속 이 순간은 바뀌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바뀌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이 순간을 놓치고 어쩔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거기서 못 벗어나거나 오지도 않았는데 이쪽으로 당겨가 버리니까 어디가 허물어져? 현재가 허물어져. 이게 굉장히 문제랍니다. 이게 오히려 진정한 비현실적인, 이게 진정한 잘못된, 그래서 스스로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기란 정확하게 그런 거죠. 없던 게 명상이란 주술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명상하면 뭐 그냥 공중부양하고 뭐 이러지 않나 뭐 이런 착각을 하시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아니죠. 명상은 뭐 이상한 주술이나 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명상이란 뭐냐? 존재를 돌아본다고 그랬죠. 내면으로 성찰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철저하게 과학적 기초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우리 기초적인 과학의 이 원칙이 뭐예요? Y는 fx라는 함수 관계를 씁니다. 그죠? 거기서 x라는 게 뭡니까? 독립변수입니다. 내가 매 순간 하는 그 독립된 변수로 인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Y라는 결과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얘기를 하냐면 이루어지지 못할 막연하게 미래에다가 Y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X가 없는데 어떻게 Y가 생각이 나느냐. 지금 매 순간 바뀌어 들어가고 있는 순간순간 그 점들에 대한 X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X는 Y라는 결과치로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X를 했는데 Y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원망하지 말라. 기다리라. 무슨 얘기냐. F라는 조건식이 있었다.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이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외부적인 조건이 영하의 온도로 맞춰줬을 때 당신이 부어놓은 물은 얼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외부 조건식이 환경이 100도 이상으로 가면 뭐가 돼요? 거꾸로 얼음이 아니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갔겠죠. 그렇다고 없어졌나요? 없어진 건 아니죠. 그 X가 있어요. 공기 중에 올라가 있거나 물의 액체 상태로 그대로 담겨 있거나 얼어서 저기가 있거나 여전히 그 물은 있는 거예요. 단 그 조건, 환경이라는 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Y가 새로운 X가 되고 또 나만이 행위자고 이 객관적인 대상이라면 내가 만든 X에 따라서 절대적인 Y만 나오지만 그 X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나와 또 능동적인 또 다른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XX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F라는 함수 관계와 Y라는 결과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허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가르침, 현재에 충실하기 위한 수행이 명상이다.
그래서 연기 인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그건 누구를 원망할 수 없으므로 내가 현재 한 행동이 돌아놓고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지었고, 예, 그죠? 그 미래에 가서 다시 돌아보니까, 과거에 내 그런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돌아보고 그 존재의 본질, 그 법칙성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보람찬 진정한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그는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